음. 네. 이번에는 다른 사람 코드를 참고하지 않고 제 나름대로 이제 첫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코드에 들어와서요. 새로운 노트북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실행하면은 컴퓨터가 이제 할당이 되죠. 제목에서 제가 이제 쓴 것처럼 오토글론이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이제 분석을 할 건데, 이제 요거를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요거는 아마존에서 밀고 있는 이제 패키지고요. 요 오토글론을 이제 설치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설치를 하고, 시간이 좀 걸려요. 잠깐 이제 살펴보면은 오토글론이라는 거는 뭐 고급 딥러닝이나 데이터 처리 뭐 이런 것들을 거의 이제 자동으로 수행해주는,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거의 이제 자동화하는 이러한 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딥러닝을 위한 오토글론도 이제 공개를 했다고 하고, 요 패키지의 좋은 점은 여러 가지 모형들을 알아서 이제 다 구현을 해주고요. 그것들의 하이퍼 파라미터도 알아서 다 이제 튜닝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애들을 이제 뽑아서 우리가 쉽게 비교를 할 수 있게 거의 이제 코드 자체는 뭐 한 3-4줄 요 정도만 쓰면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필요한 패키지를 이제 임포트하고 이제 설치하는 과정이 있고, 요 설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기다리는 사이에 분석의 이제 절차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계속되네. 분석의 이제 절차를 살펴보면은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 이러한 과정이 있고, 요거는 이 위치에 있는 데이터들을 읽어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스택 같은 경우는 프레딕터라는 게 있어요. 프레딕터라는 걸 이제 생성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C스텝이 이제 적합, fit이라고 합니다. 모형을 이제 적합시키는 과정이고, 그 다음 마지막이 예측. 뭐 요렇게 4가지 스텝으로 구분된다라고 책에 써있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편의상 기억하기 쉽게 이런 단계를 좀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런 경진대회 문제를 푸는 거는 그 시험 준비를, 그러니까 문제를 받아서 시험 준비라는 거랑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은 이 데이터를 받아오는 스텝은 문제를 받아오는 과정으로 이제 비유할 수가 있죠. 요거는 문제하고 답이 같이 있는 거, 요거는 이제 문제만 있는 거, 요거는 이제 문제 번호하고 답을 써서 내는 그 양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프레딕터를 생성하는 거는, 이제 프레딕터라는 거는 그 문제를 실제 푸는 학생을 프레딕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프레딕터 해주는 애를 프레딕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 문제를 푸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프레딕터를 이제 생성한다라고 했는데, 이 프레딕터라는 거는 그 파이썬에서는 이제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오브젝트가 있어갖고,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에는 뭔가 이제 문제를 받아가지고 학습도 할 수 있고, 그 받은 문제를 바탕으로 예측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무튼 이제 프레딕터를 생성하는 과정은 문제를 풀 학생을 이제 변수로 이제 지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적합이라는 과정은 그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학생이 문제하고 답 사이에 이어지는 그 매핑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예측을 하는 과정은 그 이 적합은 말 그대로 뭔가 이제 그 학습을 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학습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예측은 이 학습이 된 프레딕터가, 그러니까 학습이 된 학생이 문제를 이제 푸는 과정으로 비유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패키지가 다 설치가 됐고, 아마 이제 요런 그 에러 메시지가 아마 좀 나올 건데, 요거는 그 일단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에러 메시지가 나와도 우리가 이제 돌리는 데는 큰 지장이 없고, 이거 이제 설치하는 거는 코드가 너무 기니까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서 해주고, 요게 이제 제대로 설치가 되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오토 글로온을 임포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from 또 글로온에 우리는 이제 이러한 타이타닉 자료를 태뷸러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태뷸러라는 이제 모드를 갖고 오고, 여기에서 임포트 셋 프레딕터, 요거 두 개를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from 임포트 요런 식으로 임포트 하는 것보다 그냥 임포트하고 치우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 여기 있는 튜토리얼에 이러한 양식으로 임포트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냥 이 따라가는 의미에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임포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는 우리가 PD read CSV 하고 이런 식으로 트레인을 갖고 오고 테스트도 갖고 오고 할 수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이제 갖고 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데이터 프레임보다 지금 오토글론에 있는 요 패키지를 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맞는 데이터 형식으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제가 이제 pd.read.csv 대신에 이제 요거를 하게 되면은 뭔가 이제 앞에 살짝 나오고 또 이제 데이터 프레임처럼 데이터 프레임 비슷한 애가 이제 불러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tr이라고 받게 되면은 이 tr의 이제 타입은 당연히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고 뭐 그 오토글루온 코어 데이터셋에 있는 태블러 데이터셋이라는 타입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tst라는 것을 불러올 건데 이거는 이제 테스트셋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트레인과 이제 테스트셋에 있는 자료를 불러온 셈이 되죠. 이거는 나중에 쓸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뒤에다가 좀 갖다 놓고 네. 다음에 이제 프레딕터를 생성하는 그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쉬워요. 여기 우리가 요거를 요런 클래스를 지금 불러왔잖아요. 여기에서 이 사용 방법을 좀 볼까요? 사용 방법을 보니까 이 나머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입력을 안 하면 알아서 디폴트로 들어갈 것 같고 라벨이라는 것만 이제 입력을 하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라벨이라는 것을 이제 뭔지 살펴보니까 타겟 베리어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타겟 베리어블을 라벨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타겟 베리어블이 생존 여부, 요거에 이제 타겟 베리어블이죠. 그래서 요 라벨을 써준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그 tr에서 여기서 타겟 베리어블이 들어있는 컬럼 이름을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뭐였어요 아까? 이제 그 살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그 타입이죠. 이거 자체가 클래스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요거는 클래스에서 인스턴스를 찍어내는 문법이죠.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프레딕터라고 이제 쓰게 되면은 얘는 이제 클래스에서 인스턴스를 쓰게 되는 문법이고 이 프레딕터는 태블러 프레딕터라는 클래스에서 생성된 인스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요렇게 그 뒤에 오를 빼주고 일부러 약간 그 철자를 좀 틀리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얘는 이제 그 이렇게 타입이 오토글루온에 있는 태블러에 있는 프레딕터에 태블러 프레딕터라는 클래스라고 이제 나오게 되니까 요거는 그 태블러 크레딕터라는 애에서 생성된 인스턴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요 인스턴스가 우리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얘 있죠. 우리가 방금 만든 학생 프레딕터. 요 프레딕터는 인스턴스였죠. 그러면 얘는 이제 숨겨진 메소드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점을 누르고 이 탭을 눌러보게 되면은 원래 보이는 것도 안 되네. 느린 거구나. 이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이제 fish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이 fish라는 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할 건데 여기에서 fish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한다라는 거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그 여기 이 트레인 데이터가 있고요. 그쵸? 요거를 이제 요걸 이제 학생이라고 칩시다. 요거는 이제 책이라고 칠게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프레딕터라고 정의를 했었죠. 그러면은 이 프레딕터라는 오브젝트는 그 fish라는 동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이렇게 흐릿하게 이러한 이제 메소드를 쓸 수 있는데
이 메소드는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run, 그러니까 학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학습을 하려면은 주체는 얘가 되고 뭐를 학습해야 돼요? 요거를 이제 보고 재료를 학습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레딕터에 fish라는 거를 쓰게 되면은 입력으로 이렇게 트레이닝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트레이닝을 학습하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에게 tr을 줘서 이거는 이제 문제들이죠. 문제하고 답이 있는 매치. 그 다음에 fit, 요게 이제 fit에 대한 가정이죠. 요거를 이제 굳이 또 하면은 프레딕터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러한 가정이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게 되면은 쭉 학습을 합니다. 열심히 이제 돌리고 있어요. 문제를 계속 풀면서 x하고 이제 y를 보고, 그러니까 그 트레인에 있는 다른 변수들과 이제 생존 여부를 보면서 이제 누가 살 수 있을까? 혹시 여자면은 살 수 있을까? 아니면은 뭐 그 1등석 위주로 보트를 많이 군용 보트를 많이 주지 않았을까? 나이가 어린 사람 위주로 많이 주지 않았을까? 나이가 어린 사람은 또 너무 추워가지고 또 많이 죽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보면서 뭐 물론 이제 정답은 없지만 자기가 이제 생각한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맞춰보면서 나름대로 그 예측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학습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학습이 끝났으면은 뭐를 하면 돼요? 학습된 결과, 일단 뭐 모의고사든 뭐든 그런 거를 이제 풀어가지고 그 점수를 확인을 하면 되죠. 이걸 우리가 리더보드를 이제 확인한다라고 쓰겠습니다. 이건 모의고사 이제 채점이에요. 프레딕터는 이제 리더보드라는 이제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열고 닫게 되면은 여러 가지 모형들에 대해 가지고 에큐러시가 이제 쭉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 굉장히 유명한 이제 이러한 모델도 보이고, 아까 전에 랜덤 포레스트 계열도 보이네요. 그 처음에 그 제가 이제 백경 노트북에 있었죠. XG 부스트도 보이고 뭐 등등등등 이제 보이게 되는데 웨이티드 앙상블 레벨 2라는 게 이제 그 스코어가 이제 가장 높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86%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스코어하고 언더바 이제 벨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실제로는 뭐를 학습했냐면 이 프레딕터가 있고, 그쵸? 여기에 이 트레인 셋이 있어요. 트레인 셋. 요게 있는데 얘는 이제 프레딕터.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문제하고 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요게 한 이 정도 분량만큼 이게 그 한 뭐 1000문제 정도 있다고 칩시다. 1000개 정도 있는데 그 이 1000문제를 이 사람이 다 학습한 게 아니에요. 다 학습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800문제 정도만 이렇게 빼서 학습을 합니다. 이렇게 800. 그래서 이제 요것만 이제 트레인으로 나요. 그럼 나머지 이제 200개 정도의 문제는 어디 갔냐? 안 풀어요. 그러니까 학습을 할 때는 800문제 정도는 이제 모의고사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문제하고 답 요렇게 이제 매핑을 하면서 학습을 하고, 나머지 200개 정도는 뭐만 하냐면은 그 이거를 갖고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지는 않고
그냥 그 문제 푸는 연습만 해요. 문제를 보고 이제 답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 답이랑 실제 답이랑 우리가 있는 이 200개는 트레이닝 셋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하고 답이랑 이제 페어로 쌍이 있겠죠. 그 답을 맞춰봅니다. 왜 이런 짓을 하냐? 아마 그 수능 준비를 하시고 공부하셨으면은 공감이 가실 텐데, 뭐 수능 이제 몇 개년 기출 문제나 아니면 모의고사 이제 문제가 이제 되게 많이 있죠. 근데 그것들을 한번 풀어보고 또 공부하고 풀어보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 그 이 문제를 알고 있는 게 공부를 해서 뭔가 그 문제만 딱 외워가지고 답을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문제를 풀면서 이제 그 원리를 깨우쳐서 내가 이제 못 보는 문제도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찾은 문제하고 답을 찾는 규칙을 이 200개로 이제 일반화가 잘 되는지 그런 게 이제 궁금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런 게 궁금하냐면은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실제 수능에,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 이제 풀어야 될 최종적인 거는 이 테스트 셋이라는 거잖아요. 이 테스트 셋은 우리가 이미 답을 몰라요. 우리가 푸는 시점에서 답을 모르고 여기서 이제 높은 점수를 얻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트레인에서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해봤자 저번에 이제 저번 모듈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 꼭 잘 푼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원리 같은 거를 이해하지 않고 이제 문제를 너무 많이 그 보다 보니까 이 문제가 외워져 가지고 그냥 답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건 내 실력이 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만 답을 잘 찾는 훈련을 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을 달리기 위해,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잘했는지 잘하지 못했는지 한번 검사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1000개 정도 문제가 있으면은 200개 정도는 내가 그 검사를 위해 이제 빼놓는 겁니다. 그래서 800개 가지고만 열심히 해요. 이거는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요거를 쳐다보면은 테스트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자체적인 테스트 셋인 거예요. 실제 테스트에서 잘 하기 위한 자체적 테스트. 이러한 셋을 뭐라고 하냐면은 밸리데이션 셋이라고 부릅니다. 밸리데이션 셋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보통 우리가 모형 같은 거를 학습할 때 우리가 그 학생도 사실 제가 이거 학생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이것도 여러 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을 이제 여러 개 만들어요.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이렇게 해서 모델 10까지 있다고 칩시다. 학생 1, 학생 2 뭐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근데 내가 이거를 막 해보고 학생 1은 모의고사는 되게 잘 푸는데 테스트의 이 밸리데이션에서 좀 약해요. 그러니까 이 800문제에서는 잘 풀었는데 여기서는 좀 약해요. 근데 학생 4는 800문제는 그냥 그렇게 맞추고, 근데 이제 그 여기서 점수하고 이 200개에 대한 점수가 이제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시 10명의 학생들이 있다고 했을 때 학생 1,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우리가 총 받은 트레이는 1000문제를 받았다고 칩시다. 1000문제를 받았고 이거를 내가 쪼개가지고 800개, 200개로 쪼갰어요. 그리고 이 800개에 해당되는 거를 그냥 다시 트레인이라고 붙이고 200개는 우리가 자체적인 테스트 셋이잖아요. 이걸 이제 밸리데이션인 셋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근데 이제 학생 1 같은 경우는 트레인에서는 95점을 받았어요. 95%를 맞췄습니다. 밸리데이션에서 이 학생이 받은 점수는 72%, 그러니까 72점이에요. 이 학생은 여기에서 이제 80점밖에 못 받았는데 여기서도 한 80점 정도 받았어요. 그렇죠? 요거를 이제 쭉 하다 보면은 이제 학생식 같은 경우는 뭐 몇 점 이렇게 또 받았겠죠. 내가 이 학생 10명들 중에서 대표로 한 명만 뭔가 이제 수능을 치러 보내야 되겠다. 테스트를 풀 수 있는 거로 이 10명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된다고 칩시다. 요게 높은 학생을 찍을까요? 요게 높은 학생을 찍을까요?
요게 높은 학생을 찍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문제를 좀 더 잘 푸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트레인에서는 잘 풀지만 요게 이제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 밸리데이션에서는 이제 이 학생에 비해서 밀리기 때문에 얘는 그 트레인에서는 잘 못 봤는데 자체적인 또 그 평가에서는 또 잘했어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 이제 유 학생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개의 모델을 그러니까 모델이 하나만 있으면은 뭐 상관없고, 뭐 우리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스트를 낼 수 있는 옵션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테스트로 낼 수 있는 옵션이 되게 이게 10개나 아니면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학생 1 같은 경우도 이 학생 1도 내가 뭐 어떠한 방식으로 공부한 거에 따라서 이제 버전이 되게 많이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 1 같은 경우는 뭐 랜덤 포레스트라는 우리가 저번에 했던 그 방법으로 했는데 넘버 오브 트리를 우리가 500에 뭐 500 요렇게 하이퍼 파라미터로 준 버전이 있고, 뭐 10에 500 뭐 요렇게 준 버전이 있고, 요렇게 이제 버전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테스트를 풀 수 있는 그 뭔가를 이제 내보낼 건데, 그 선택지가 많으면 이 밸리데이션을 고려하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중에서 밸리데이션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애를 뽑고 싶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뭐냐,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이제 밸리데이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애들을 이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네요. 그럼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체 트레이닝 셋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는 이제 800개, 200개 이렇게 나눠서 했다고 하는데, 트레이닝 셋 전체는 이 1000개를 그냥 싹 풀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스코어를 이제 보는 거죠. 요거를 이제 보는 이유가 그 전에 제가 이제 골랐던 모델들에 대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첫 번째 그 방법, 첫 번째 이제 에스티메이터가 여자는 무조건 살고,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예측을 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만든 코드를 그대로 이렇게 갖고 와서 이제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살짝 바꿔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오토글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었죠. 이게 이거 한번 볼까? 그 성적이 어땠었죠? 성적 코드 컴피티션 들어가서 그냥 냈을 때는 이제 그 7655 이게 몇 점이야? 0.76555 0.76555 이렇게 돼 있고, 다른 사람 코드 요거 그대로 0.77511 7511.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 0.765 이거 똑같네. 똑같이 나왔구나 이거하고.
그래갖고 이게 이제 테스트고 트레인에서도 막 이렇게 점수가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이제 제 기억에는 0.7 얼마였고 요거는 0.8 얼마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 그러니까 이때 그 모의고사 잘 푸는 이펙트 대비 수능에서는 그냥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요거보다는 잘했죠. 요거는 0.8 얼마였는데 이 위에 있는 이 방법보다 얘가 되게 미세하게 좀 더 잘 봤어요. 그런데 실전에서는 오히려 이제 더 못 봤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요거는 이제 내봐야지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일단 요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0.7, 0.8 얼마, 0.8 얼마 뭐 이게 요거 제가 0.8 넘었다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이제 살짝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요런 것들에 대한 이제 비교로 우리가 오토글론으로 한 게 이게 얼마 정도 나오나 이 자리에 얼마가 들어가 되냐 요게 이제 궁금하죠. 그래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딕터 학생을 불러오고요. 여기서 너 풀어봐, 문제를 풀어봐, 프레딕트 해봐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를 풀어야 돼요? 지금 트레인을 풀어야 되죠. 테스트를 풀어야 되는 게 아니고 트레인을 풀게 되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 그 0, 1, 0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요것들이 이제 뭐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야 해요. 그러니까 TR에 요거하고 이제 똑같은지를 봐야죠. 트루가 있고 이것들의 평균을 계산을 하면은 액큐러시가 나오게 되죠. 93%. 되게 잘했네, 그쵸? 여기에서 그 약간 뭐야 싶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이제 요렇게 여기에서 그 요 컬럼을 뽑는 거를 요런 식으로 썼잖아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얘가 타입이 언제일 때? 데이터 프레임일 때. 데이터 프레임일 때 요러한 방법이 이제 먹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타입이 아까 뭐였죠? 살짝 지나갔는데 오토글룬에 있는 이상한 이 뭐 태블릿 데이터셋이라는 요 클래스였잖아요. 근데 이 클래스는 이제 보이기에는 데이터 프레임처럼 보일지 몰라도 데이터 프레임이랑 이제 다른 클래스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쓸 생각을 했냐? 그냥 이게 모양이 데이터 프레임 같아갖고 내가 찍은 거냐? 보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코드를 보면은 빠릅니다. 요거를 이제 물음표 2개 하면은 코드를 이제 뜯어볼 수 있는데 클래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얘가 이거 자체가 이미 얘가 클래스죠. 그래서 클래스를 선언할 때 다른 클래스를 이제 먹으면서 선언을 하네요. 요거를 이제 상속이라 부르죠. 그러면 이제 상속을 하는 순간 여기에 있는 모든 메소드, 얘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얘가 물려받게 됩니다. 실제 얘는 뭔가 그 기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추가로 정의를 한 거고 나머지는 그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 기능을 다 이제 물려받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 있죠. 뭐 TR. 요거는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뭐 인포라든가 이렇게 하면 이제 정보가 나오고, 그렇죠?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또 했던 거 뭐 있지? 컬럼스 이런 거 이러면 컬럼 이름들을 보고 요거를 이제 키 이렇게 해도 컬럼 이름대로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법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료는 우리가 또 메소드나 이 방식을 다 새롭게 공부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코드를 좀만 뜯어볼 줄 알면은 금방금방 적응하면서 쓸 수가 있겠죠. 아무튼 점수를 확인하니까 93. 그쵸? 요 옛날에 비해 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기대가 되죠. 그 뭐 우리 아까 다른 사람이 코드 베낀 거 그거 뭐 숫자 조금씩 계속 바꾸면서 이제 그 굉장히 미세한 정도의 이제 그 트레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 폭이 이제 되게 미세한 정도였잖아요. 그리고 그 미세한 정도로 트레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도 테스트에서 또 잘 푼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약간 불안했는데 트레인에서 비록 이제 트레인이지만 93점이라는 요렇게 이제 높은 점수를 받으면은 테스트 셋에도 왠지 좀 기대를 해볼만 하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테스트 셋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테스트 셋을 풀기 위해서는 학생을 다시 부르고요. 이 학생을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프레딕터 이번에는 TST를 넣어야 되겠죠. 테스트를 이렇게 넣게 되면 이제 쭉 나와요. 또 0000 111 이렇게 쭉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실제 점수를 이제 보려면은 답을 내려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ST 여기에다가 assign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새로운 컬럼이 추가돼서 그러니까 생존 여부를 판단한 새로운 컬럼이 추가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418 곱하기 11이 아니고 12가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뭐만 선택을 하면 돼요? 이하고 문제하고 답만 내야 되죠. 이거 양식 안 맞으면 또 에러 납니다. 그쵸? 이렇게 하고 혹시나 싶어서 그 우리 제출 양식 파일 답안지 파일이랑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read csv 총 이제 418 곱하기 2 418 곱하기 2 맞고 첫 번째 문제가 이제 892 그 다음에 1309 892 1409 제대로 들어간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의 컬럼도 이제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하면 되겠죠. to csv 이번에는 auto glue on submission .csv 이렇게 저장을 할 건데 인덱스를 false로 해야지 저장이 이제 올바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뭔가 이제 저장이 됐겠죠? 일단 한번 풀었으니까 요거를 이제 이 버전을 좀 세이브해 놓고 세이브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이제 아웃풋에 이제 요런 게 있죠. 요거를 다운로드 하고 그다음에 타이타닉 가서 서브미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글로 요거로 내야 되죠. 오, 지금까지 최고 점수예요. 물론 이제 그 90% 이렇게 맞췄었죠. 트레이닝에서. 그거보다는 기대에 못 미치긴 해요. 그거보다는 이제 기대에 못 미치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실전에 나가갖고 70 거의 이제 9 정도, 그쵸? 79 정도죠. 이제 요 정도 했으면은 그래도 꽤 준수한 성적을 보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최고 성적이죠. 우리가 한 건 없지만.